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폐 위기에 처한 한국GM 노조가 무상 주식 배분 등을 회사에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낙마시킨 임원 추천 채용제를 부정채용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형 마트가 수입 맥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영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헌법 전문가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해 담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날 개헌안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가 신설됐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도 토지 공개념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개헌안 발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자 일부에선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지 공개념 관련해선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개헌안에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천부 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국민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신설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오늘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임금 동결 등을 대가로 무상 주식 배분과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는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돈 없는 행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GM 노조가 회사의 부실 경영을 빌미로 돈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선 한국GM 노사가 오늘 다시 마주 앉았지만 노조의 어깃장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복리후생비 감축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차측은 자녀 학자금 등을 통해 연간 나가는 3천억 원의 복리후생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성과급까지 양보했는데 복리후생비 절감이 웬 말이냐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노조는 만 60세인 직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모든 종업원을 10년간 정리해고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전협정서 체결, 향후 GM 본사가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한 주식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 상당의 주식 배분 등을 요구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선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인 셈입니다. 한국GM보다 훨씬 사정이 좋은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이를 요구했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판국에 정년 연장, 주식 배분이 웬 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앞서 회사의 요구사항인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복지후생비 삭감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꾸준히 시사해왔습니다.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GM 본사의 신차 배정 시한일인 3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낙마시킨 임원 추천 채용제를 부정 채용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사만 하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원 추천 명단부터 확인한 다음 임원 추천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명단을 확인해 금융당국의 관계자가 연루되면 부정 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반대로 당국의 관계자가 연루되지 않으면 부정 채용으로 보겠다는 것 아니냐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임원 추천제에 대한 처리 방향부터 정하라고 주문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영식 전 원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임원 추천제가 부정 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이 없습니다. 최영식 전 원장이 사의를 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점수 조작 등 인사 개입이 없는 단순 추천은 부정 채용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특별검사에 착수하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방향이 없습니다. 금감 원장이 공백인 가운데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금융위마저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형편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당국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우리은행의 채용 청탁 명단에 금감원 전 임원 등 2건이 포함된 것처럼 명단에 누가 올랐는지 먼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임원 추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를 다 보고 하겠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지 않느냐.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명단에 나오든 동일하게 다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원 추천제는 분명 잘못된 관행으로 앞으로 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를 소급해서 모두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만원에 4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어 익숙한데요. 이제는 8,000원대면 수입 맥주 6캔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 맥주업계는 세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8,900원에 6캔, 대형 마트에서 파는 수입 맥주입니다. 만원에 4캔에 팔던 수입 맥주들의 값이 더 낮아져 이제는 8,000원대로 수입 맥주 6캔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입 맥주를 이렇게 싸게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은 국내 맥주에 비해 주세가 적어 할인 가능한 폭이 큰 덕분입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할인의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7월에는 유럽연합 맥주에도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돼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내 맥주업계는 세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맥주의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원가의 판매 관리비, 마케팅비, 적정 이윤까지 더해 거기에 72%의 주세를 매깁니다. 여기에 30% 교육세를 부과하고 10%의 부가세까지 매겨져 출고가가 결정됩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단가에 관세를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 판관비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판관비와 이윤을 모두 더해 주세를 매기는 국내 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세도 없어져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공세 속에 수입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45%나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선주가 인수를 거부하는 이른바 미인도 선박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가 타개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드릴십의 경우 바닷속 원유를 뽑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하는 대표적 해양설비인데 유가 하락을 경험하면서 선주사가 드릴십 인도를 거부해 조선업계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선업계는 미 인도된 드릴십에 대해 제3자 매각을 통해 당초 계약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인도된 드릴십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인도 선박은 선주사가 선수금을 조선사에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하면서 선박을 인도해야 하지만 선주사의 사정으로 선박 인도를 거부한 선박을 말합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전체 5척, 대우조선해양은 6척의 미인도 드릴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경우 이미 인건비를 들이고 원자재를 구매해 선박 건설을 완료한 만큼 미인도 드릴십을 보유하는 것은 고스란히 리스크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사가 지난해 7월에 인도를 거부한 드릴십 한 척을 지난 1월에 제3자에 5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십을 2013년 7억 2천만 달러에 수주해 선수금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30%인 2억 1,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십을 5억 달러에 또 다른 선주사에 매각해 사실상 계약 금액 전체인 7억 2천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퍼시픽 드릴링사가 인도를 거부한 한 척의 드릴십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계약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미 선수금으로 계약 금액의 30%를 확보한 만큼 제3의 매수자를 찾아 계약 금액 70%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4개의 드릴십의 경우 기존 선주를 상대로 계약 금액을 높이거나 선수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전체 6척의 드릴십 중 이미 4척은 인도 일자 연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2척은 계약금과 선수금 비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인도 일자 조정을 협상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자를 찾아 2척의 드릴십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는 자금 사정으로 인도를 거부한 드릴십의 경우 제3자 매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선주사들이 원유 시추 성능과 운항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은행권이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인기 아이돌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소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정판으로 발급하며 젊은 층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은행은 인기 아이돌 가수 워너원 멤버들의 사진을 담은 솔딥드림 체크카드를 다음 달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워너원 멤버 11명의 개별 사진이 담긴 카드와 단체 사진이 담긴 카드 등 12종류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발급 사전 예약을 받는 오늘부터 영업점에 카드 발급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한은행 앱 솔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발급합니다. 기업은행 역시 인기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GD카드를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10만 개 한정 판매에 들어가 출시 3주 만에 5만 개가 발급됐습니다. 특히 지드래곤이 입대하면서 관련 상품을 간직하기 위한 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인기 아이돌을 카드 상품에 활용하는 것은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젊은 모델을 처음으로 쓴 게 이제 기업은행 최초다 보니까 은행 브랜딩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고객들이 실제로 유입도 많이 됐고, 어쨌든 좀 저희 서비스 홍보도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을 받는 한정판으로 내놓은 건 소장 가치와 희소성을 높여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카드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소장용으로 발급하는 경우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 점을 고려해 GD카드 이용자들에게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결제 혜택을 위주로 제공해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GD카드는 주요 음원 사이트와 쇼핑몰 등에서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달까지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결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해외 주식 결제 건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어떤 전략으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은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내 투자자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결제 총액은 93억 4,793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0조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90% 급증한 규모인데요.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매 결제 건수도 21만 6,653건으로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으로 투자 규모는 약 6조 3,300억 원에 달합니다. 홍콩이 1조 7,5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일본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미국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특히 올해 들어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호황과 4차 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지난달 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과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대표되는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 텐센트, 넷플릭스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4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누구나 해외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된 점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016년 업계 최초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HTS를 개설하고 삼성증권이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 최소 수수료를 40%가량 내리는 등 증권사들의 서비스 향상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많은 증권사가 현재 야간에도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국내 증시와는 다른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 종목들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증시나 업종의 1등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해외 증시의 1등 종목들은 비쌀 때 사더라도 기업 가치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표준 기술이 탄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과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도 유망 투자처로 꼽힙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집권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연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투자 비중을 6대4 정도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레버리지 ETF의 경우 증시가 반등하면 일반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주로 안정성에 무게를 둔 전략을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해외 주식의 리스크도 또 존재를 하겠죠. 유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변동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 미국 나스닥 기업 A사 주식 한 주를 100달러에 매입했다면 이 투자자는 A사 주식을 11만 원에 산 셈입니다. 이후 주식은 10% 올라 110달러가 됐는데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됐다면 환차손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보다 커져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분산 투자에서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소액주주에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지만 250만 원이 넘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 환전 수수료와 시차, 국가별 결제 기간과 최소 수수료 등도 꼼꼼히 살핀 후 투자해야 예상 밖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활발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전략과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흥국 증시가 앞으로 수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은 오늘 신흥시장 전망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몇 년간 신흥국 기업이익이 순이자 마진과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팔머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는 2017년을 시작으로 신흥시장의 기업이익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최근 2년간 신흥시장으로 76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흥시장의 정책 결정자들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변동성 낮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흥시장 중에선 특히 한국과 중국에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팔머 대표는 중국에선 IT와 금융업, 소비재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힘들었지만 은행업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면 한국 증시의 평가 가치가 올라갈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2020년엔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2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2015년과 2016년 싱가포르와 일본을 앞지르며 4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홍콩을 추월해 3위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22.1%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0.5%, 61.1% 증가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102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총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보름간 1,768개 상장사가 주총을 여는데 이 중 102개 기업이 주총 비상대응방에 의결권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반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 비상이 걸린 102개 기업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별지원반은 102개 기업의 지분 분석을 통해 부족한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의결 정족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 및 기업들에 대해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별지원반의 주주총회를 1일 모니터링하고 주총 안건 부결 원인을 분석하는 등 주총 사후 관리도 면밀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비중이 가장 컸으며 관세청은 해외 직구 규모 급증의 원인으로 달러 엔화 등 환율 하락,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 행사 등을 꼽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수는 9,946만 장으로 올해 1억 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도보다 5.3% 늘어난 62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걸그룹 레드벨벳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2차례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오늘 열린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춘분절기인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 낮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도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40mm, 충청과 호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는 눈으로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20cm,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되는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종일 기온이 낮아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러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해상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최고 6m,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주말 낮 동안은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